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판다스 그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의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앞서 우리는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CSV 모듈에 대해 살펴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 CSV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듈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CSV 파일을 쉽게 읽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울릉도 지역의 이제 평균 풍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포 반복문을 돌리고 코딩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죠? 이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판다스는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쉽지만 이 가공이 너무너무 쉽고요. 그리고 속도도 빨라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용어를 알아보면 시리즈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판다스에서 시리즈는요 1차원 데이터 구조이고요, 즉 레이블이 붙어 있는 1차원 벡터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뭐냐, 얘는 2차원 데이터예요. 그래서 행과 열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각 열이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은 구조에서 행을요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고요, 각 열을 컬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이제 행을 살펴보면 series of data에서 여러 개의 시리즈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리즈를 익히기 위해서 1, 3, 4 그리고 난 6, 8과 같은 자료값이 있는 요 리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를 리스트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때 not은 뭐냐 하면은요, 값이 없음, not a number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수치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수치 데이터가 없다는 걸 표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numpy에 있는 none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때 이제 데이터들이 보니까 그 자료값이 정수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none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실수형 자료형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얘는 전체가 이와 같은 플로트 64, 즉 64비트의 실수 자료형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이제 1.0, 3.0, 4.0과 같은 값이 들어있죠. numpy에 있는 none은요, 판다스에서 시리즈로 표기될 때는 대문자 NaN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플로트 64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리즈를 여러 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나이, 그리고 여기는 학점 데이터로 이루어진 4개의 시리즈가 있어요. 그죠? 이 4개의 시리즈를 출력해 보면 요렇게 오브젝트 인터 64, 오브젝트 플로트 64와 같은 자료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얘들을 모아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여기서 D하고 F는 대문자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레이블 혹은 속성 혹은 필드라고 하는 그 정보를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시리즈 값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나이라고 하는 레이블에 시리즈를 넣고요, 성별이라고 하는 레이블에 또 섹스 시리즈를 넣고, 평점이라고 하는 레이블에 그레이드 시리즈를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df라는 이름으로 참조하도록 하고 출력을 하면 이와 같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None을 쓰기 위해서 numpy를 임포트 시키고요, 판다스를 임포트 시키겠습니다. numpy는 별칭을 np라고 하고요, 판다스는 일반적으로 pd라는 별칭으로 지칭을 합니다. 자, 이제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시리즈 데이터 만들었죠. 그죠? 이렇게 만든 시리즈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1.0, 3.0과 같이 실수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일에 시리즈를 만들 적에요, none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리즈형은요, 이와 같이 정수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경우는 int64 형태로 저장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1차원 데이터를 만들어 봤고요. 이 시리즈 데이터의
values라는 속성으로 참조를 해보면 데이터 값이 들어있고 데이터 타입이 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name 시리즈라는 시리즈를 만들고요. 여기에는 이와 같이 5명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다음으로 age 시리즈, 그리고 sex 시리즈, 그 다음에 grade 시리즈 해서 총 4개의 시리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제 얘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네, 각각의 시리즈 데이터들이 이와 같이 만들어졌고, 그죠? 타입이 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죠? 자, 이제 이 시리즈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는요, df는 pd.dataFrame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딕셔너리 형태로 key value 값을 주는데, 이 value 값에다가 시리즈를 넣어주는 거죠. 그죠? 자, 이름, 나이, 그 다음에 성, 평점 이렇게 주고요. 출력해보면 이와 같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가만히 봤더니 이 테이블에서 첫 번째 행에는 속성 값들, 레이블들이 들어있고, 그죠? 혹은 필드 값들이 들어있고, 두 번째 행부터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가져올 건데, 바로 이 책의 GitHub 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나라와 나라의 국토 면적, 그리고 수도 이름, 그 다음에 인구의 정보가 Country Area Capital Population 이라는 레이블로 들어있는 요 데이터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얘가 보니까 CSV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판다스를 가지고 CSV 파일을 읽어 올 텐데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pandas.readcsv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데이터 파일명을 적어주는 거죠. 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얘를 가만히 봤더니 unnamed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country, area, capital, population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리고 0, 1, 2, 3, 4는 이 컨트리 데이터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얘가 자체적으로 인덱싱을 해서 얘는 0, 1, 2, 3, 4 이렇게 인덱싱을 해줘요. 그리고 첫 번째 행 있죠. 그죠? 얘는 레이블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덱스를 이 데이터의 이 첫 번째 값 kr, us, jp 와 같은 형태를 인덱스로 지정해 주고 싶으면요, 여기다가 인덱스 컬럼을 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열을 이용해서 만든 시리즈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시리즈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각 행의 인덱스로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kr, us 얘를 인덱스로 쓰는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얘가 인덱스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조금 더 조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두 개를 만들어 볼 겁니다.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 myindex라는 이름으로 인덱스 컬럼을 0으로 준 얘죠. 그죠? 요거를 만들어 볼 것이고요. df noindex라 해가지고 인덱스 컬럼을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0부터 4까지의 인덱스를 자동으로 달아준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우리는 요 myindex 데이터 프레임 있잖아요. 얘의 population이라고 하는 필드 값으로 얘를 한번 조회를 해서 출력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되죠. 얘는 인덱스 칼럼이 kr, us, jp, cn, r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인덱스로 해서 population, 인구 값을 이와 같이 추출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은 population을 추출하는데 데이터 프레임 noindex 요거를 가지고 한번 추출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인덱스가 어떻게 될까요? 0부터
가지를 인덱스로 하고, 그죠? 인구를 각각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첫 열을 인덱스로 지정했을 때와 지정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두 개의 컬럼 값을 한번 출력하고 싶어요. 즉 면적하고 인구를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와 같이 myIndex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 area population을 리스트에 넣어줘요. 얘가 각각의 필드 값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리스트에 넣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리어와 면적과 인구도 같이 출력해 주죠. 그래서 각 나라별 면적과 인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에리어 대신에 캐피탈을 지정해 주게 되면요, 이와 같이 수도 이름이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굉장히 인구가 많은 나라죠,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라든지 일본은 인구가 많은 나라 축에는 들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적죠, 그죠? 한국은 그에 비해서 한참 적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요런 인구의 구성을 각 나라별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 차트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인구를 출력해 보려고 해요. 그때는 매플롯릿, 그죠? 의 파이플롯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plt라는 별칭으로 주고요. 그리고 나서 countries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countries csv를 읽어올 겁니다. 자, 읽어봤죠, 그죠? 자, 이제 얘를요, population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population이라고 하는 필드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걔를 플로팅 할 겁니다. 이때 kind equal 바, 그러면 바 차트를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색깔을 지정해 주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B는 블루, 두 번째는 다크 오렌지, G는 그린, 레드는 빨강, M은 마젠타, 즉 심홍색으로 구분되는 그런 색깔을 이용해 가지고요, 바 차트를 그려줍니다. 한번 볼까요? plt.show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각 나라별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와 같이 한 표에 그려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만일에 우리가 population 대신에 면적을 가지고 출력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고 plt.show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출력하는데, 면적은 봤더니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크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 차트가 아니고 파이 차트로 한번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플로팅을 할 적에 여기 있는 바 값 대신에요, kind에다가 파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파이 차트의 경우는요, 별도의 색상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kind equal 파이 요것만 지정해 주고요, plt.show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인구에 따라 가지고, 그죠? 파이 차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는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앞서 봤던 데이터 중에 웨들 데이터가 있었죠, 그죠? 그럼 얘도 한번 시각화해 볼까요? 근데 얘는 봤더니 첫 번째 줄에 한글이 있죠. 그래서 한글이 있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인코딩 키워드를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읽어오기 위해서 encoding equal cp949라고 해가지고요, 한글 인코딩 방식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얘를 적어주고 읽어올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평균 풍속을 한번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려고 해요. 이때 빈스 해가지고 몇 개의 슬롯에다가 얘를 넣을 것이냐, 33개로 나눠가지고 한번 넣어볼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plt.show를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나오죠. 총 슬롯은 33개입니다. 33개인데 빈도수를 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울릉도의 평균 풍속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있는 값 중에 2부터 4 사이 있죠, 그죠? 거기가 가장 분포가 많죠. 그러니까 평균 풍속이 2m/s부터 4m/s까지가 가장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요. 14라고 하는 이런 값도 있기는 있지만 아주 드물게 풍속이 14m/s까지 나온다,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울릉도가 어느 정도 바람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앞서 우리가 이제 CSV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CSV를 읽을 때는요, 각 값들이 전부 문자열로 취급되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값을 읽어와 가지고 숫자 값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자기가 실수값이나 정수값으로 치환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코딩이 훨씬 간결하죠. 그죠? 자, 그렇게 판다스로 데이터를 읽어 가지고 출력하고 인덱싱하는 그런 기법을 살펴봤고요. 이와 같이 컨트리즈 CSV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 그 다음에 플로팅 하는 방법 또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판다스를 가지고 특정한 행만 내가 가져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헤드 혹은 테일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컨트리즈 데이터 프레임 있죠. 그죠? 그거를 읽어오는데 그 중에서 헤드 부분만 읽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컨트리즈 df를 읽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얘의 헤드만 읽어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오는데요. 헤드는 디폴트로 5개만 읽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올 적에 헤드 3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KR, US, JP 3개만 읽어옵니다. 헤드가 있으니까 테일도 있겠죠. 그죠? 제일 뒤에 있는 3개만 이렇게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되게 많을 경우 이렇게 읽어오면 돼요. 앞서 우리 CSV 모듈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읽어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Next, Next, Next 이렇게 읽어왔죠. 그죠? 얘는 굉장히 쉽게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싱도 가능해요. Ctrl DF 하고 여기다가 3을 했다. 그러면 역시 앞에서부터 3개만 가져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져오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3을 주게 되면요. 이와 같이 뒤에서 3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를 슬라이싱 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인구만 내가 가져오고 싶다. 그럴 경우도 있죠. 그죠? 그때는요. 이와 같이 큰 괄호를 해준 다음에 population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지정해 주고요. 그 값을 가져올 때 앞에서부터 3개만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KR, US, JP, 한국, 미국, 일본의 인구만을 추출해오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US에 있는 population만 내가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Ctrl DF에 .loc라고 하는 속성값에다가 US 레코드 값, 그 다음에 population 이라고 하는 이 레이블 값을 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이와 같이 미국의 인구만 가져오는 거죠. 그죠? 다른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Ctrl DF에 population 이렇게 해놓고요. .loc 그런 다음에 US 이런 형태로 줘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만일에 population 대신에 capital 이렇게 하게 되면요. 캐피털 시리즈에 있는 그죠? US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인덱싱 해가지고 그 값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얘는 워싱턴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한 요소 하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LOC라고 하는 속성 값을 주면 굉장히 쉽게 열과 행의 값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이 표를 보면 국토 면적 그리고 인구가 나와 있죠. 근데 인구 밀도라는 항목이 없죠. 그래서 인구 밀도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을 내가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컨트리즈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population 열에서 컨트리즈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에리어 열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population 값 나누기 에리어를 취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를 새로운 열에 넣고 싶어요. 그죠? 그때는 Ctrl DF의 density라는 이름으로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Ctrl DF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Ctrl DF의 density라고 하는 새로운 필드를 내가 추가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Ctrl DF의 population 인구에다가 그죠? 나누기 Ctrl DF의 국토 면적 에리어를 취해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Ctrl DF를 출력해 보면요. 예, 이렇게 density라고 하는 새로운 필드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봤더니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단연 높네요. 그렇죠? 반대로 러시아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죠.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손쉽게 한눈에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강의는 프로그래밍 자체의 강의라기보다는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구글 콜앱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와 같이 파이썬 대화창을 열어가지고요, 이 대화창에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짜서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요게 파이썬 쉘에서 실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서의 좀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파일을 만든다든지 생성된 파일을 실행시키는 그런 기능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파이썬 IDLE를 쓰는 거죠. 그죠? 그게 Integrated Development and Learning Environment 이래가지고, 역시 이제 기본적인 환경은 쉘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화식 쉘이 뜨기도 하지만, 파일, new 파일 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요. 근데 이렇게 파일을 생성한 후에 run 메뉴에 있는 run 모듈을 통해 가지고요, 이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실행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둔 파일은 나중에 수정해서 재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파이썬 IDLE를 활용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편리한 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요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파이썬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 에디팅 기능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이제 텍스트 하이라이팅이라든지 에러가 나면 어디서 나는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게 되면 똑같은 코드를 이와 같이 실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많이 있어요.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이외에 제가 주로 이용해왔던 도구들은요, 젯브레인사에서 만든 파이참이라고 하는 요런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커뮤니티용은 무료 오픈소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프로페셔널 버전 있죠, 얘는 이제 유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요런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얘도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요거 말고도 아나콘다라고 하는 통합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얘는 뭐가 장점이냐면요, 이와 같은 이제 파이썬 개발 도구도 제공하는데, 뿐만 아니라 파이썬을 위해서 필요한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numpy라든지 scikit-learn이라든지 matplotlib이라든지 이런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조금 무겁죠. 설치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들이 있는데, 스파이드라고 하는 이 개발 도구는요, 이와 같이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에디터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그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코딩하고 그 결과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통합 개발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체에서도요, 엔터키를 치면 바로 이 결과가 실행되는 것도 볼 수 있죠. 이것도 나름 굉장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굉장히 좋아요. 얘는 웹 기반의 대화식 코딩인데, 여러분들이 웹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new 파이썬 3 해서 파이썬 셀을 하나 만들고 헬로 월드를 입력한 후에 Shift 엔터 키를 탁 치면 얘가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이전에 있던 넣음에서 100을 더해 가지고 200을 이와 같이 출력을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다시 이걸 복사한 다음에 이 코드를 한 번 더 실행하게 되면요, 1번, 2번과 같이 시작된 셀이 순서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넘버 값이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200에다가 100을 더해서
300을 출력해 줍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서 한 번 더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넘버 값이 300이죠. 그럼 이 300에다가 100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400이 되죠. 그래서 1, 2, 4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순서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실행 순서에 따라가 결과도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이와 같이 입력을 하고요. 근데 이와 같은 셀을 코드가 아닌 마크다운 셀로 지정해 준 다음에 얘를 실행하게 되면요. 헤드라인 글씨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샵샵 한 다음에 작은 헤드라인 해서 얘를 마크다운 표시로 바꾼 다음에 하면요. 조금 더 작은 그런 헤드라인이 나오죠. 그죠? 만일에 이거를 이와 같이 하고 얘를 Shift Enter 키를 누르면요. 이와 같이 더 작은 헤드라인과 같이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마크다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샵으로 나타나는 이 마크다운은요. HTML 코드를 여러분이 이용해 보신 분은 H1, H2, H3 그리고 H6 같은 명령을 통해서 헤드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샵의 개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헤드의 크기를 이와 같이 지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백코테이션 해주는 요런 이제 음영어로 쳐진 바가 나타나는 요런 글씨를 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는 요런 형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요. 이와 같이 나타나고요. 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마크다운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식을 입력한다든지 줄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볼드체와 같은 글꼴을 바꾼다든지 같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코딩도 할 수 있지만 이 코딩된 파일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남길 수 있어 가지고 실행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런 문서화된 형태의 파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네, 이런 형식의 파일을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릴 핵심은요, 요건데 바로 구글의 콜앱리서치.com으로 시작되는 구글 콜앱에 접속하는 겁니다. 이 구글 콜앱은 뭐냐 하면요, 이런 주피터 노트북을 웹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지 않아도 콜앱 리서치 구글.com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구글 계정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바로 코딩을 하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미 이제 구글 계정을 만들었으니까 제 계정에서 파일 새 노트 해서 새로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프린트 헬로 월드를 입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이게 웹 환경이다 보니 셀을 실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실행돼가 결과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 셀 이렇게 새로운 셀을 실행시키고요. 그 다음 셀을 실행시키면 또 다른 셀이 실행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PC에서 해도 되는데 이와 같은 구글 콜앱에서 하면 뭐가 좋으냐? 바로 공유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짠 코드를 여러분의 친구한테 이렇게 공유해 가지고 보내줄 수가 있고요. 같이 협업해 가지고 코딩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이래 가지고 네, 이런 식의 이제 헤드라인 문자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달 수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큐멘테이션까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새로운 셀을 넣을 때는 여기다가 코드를 삽입하면 되고요. 그러면 가장 최신 셀에서 여러분이 선택해둔 셀에서 그 아래에 이렇게 새로운 셀이 만들어지고요. 텍스트를 선택하고 나면 역시 여러분이 선택해 놓은 셀 다음에 텍스트 셀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다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를 찾은 다음에 열기를 누르고 이런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도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다스를 이용할 때도요,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어요. 임포트 판다스 as PD만 해주면 판다스를 바로
여러분의 코드 안으로 가져와서 이용할 수 있고요. 실행할 때 데이터 프레임을 이와 같이 출력하자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한눈에 보기 좋은 테이블 형식으로 예쁘게 출력돼 주죠. 그죠? 그래서 여간 편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요것도 제가 실행할 적에 요것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으면 여러분이 이와 같이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과 01-1과 같은 형식으로 저장을 해 놓게 되면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이 파일을 불러서 이용할 수도 있고 학교나 직장 어디서든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구글의 편리한 코딩 환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콜앱 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